네, 오늘 엄마방 진행을 맡은 박선미입니다. 오늘 엄마방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부터 엄마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직접 엄마들이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저희 가락마을TV를 방송 참여 희망자나 시청 소감은 이메일 gwtelb@gmail.com으로 방송 다시 보기는 생방송 종료 후 2시간 이후 유튜브에서 가락마을TV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공유 주소가 생깁니다. 오늘은 책으로 꿈꾸는 엄마들, 책꿈만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소진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꿈맘 6기 나소진입니다. 저는 10살,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꿈맘 회장 진추국입니다. 저는 1기고요. 저는 고3, 고2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천입니다. 저는 책꿈맘 7기고요. 4학년, 3학년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순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다들 뵈서 너무 반가운데요. 책꿈맘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책꿈맘이 어떤 동아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회장님 목소리를 크게 나오기 위해서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책꿈맘은요, 2006년도에 저희 성민복지관에서 어머니 독서 지도 학교를 이제 교육받은 엄마들이 모여진 이제 책 동아리고요. 2006년도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책을 함께 읽고 또 토론도 하고 책 소개도 하고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이제 마을 공부방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 지도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 독서 지도나 뭐 여러 가지 책꿈맘 활동을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점이나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순천 선생님이 먼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캠프 하느냐고 어딜 갔는데 박물관을 갔습니다. 네네. 캠프를 하느라고 박물관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박물관을 가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이제 그 오빠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고 계속 이제 박물관 앞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오빠가 속해 있는 팀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고 해서 그래서 종료가 됐는데 이제 그 학생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됐으면 아마 하루 종일 건물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정말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솔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나소진 선생님은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요. 겨울 캠프였어요. 저희가 독서 캠프, 겨울 캠프, 이제 야외 체험학습이었는데 박물관을 갔더니 아이들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외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이 이제 6, 7명, 많게는 뭐 8명, 9명 되는데 그 외투들의 무게가 상당한 거죠. 갔다 와서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책꿈맘 하면 독서 캠프, 문화학교, 뭐 책꿈 나누기 한마당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1년 동안 계획하셔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럼 회장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좀 할게요. 네네. 저희 이제 책꿈맘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1년 계획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책꿈맘이 지금 3년 차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제 주민사업 제안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3년째 이제 주민사업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그맣게 마을에서 이제 작은 이제 모임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9년, 10년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조금씩 커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캠프. 독서 캠프인데 이제 삼성동 그 일대 아이들 또 이제 뭐 그 원신초등학교라든지 또 그 신우초등학교 또 이제 나노초등학교까지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캠프를 해요. 네네. 독서 캠프를 하는데
저희가 3일간 하죠. 그러니까 3일간 이틀은 저희가 이론 수업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하고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는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게 이제 박물관이나 아, 저긴 박물관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네. 우표 박물관하고 네. 그냥 어린이 박물관을 갔는데 그 전에는 천문관도 가고요. 이제 그때에 따라서 그 주제에 따라서 네. 그 체험 학습 가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저거는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이렇게 저희 한 캠프에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네, 캠프에 4학년까지.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네. 여름 방학에는 이제 좀 크게 가고요. 네. 겨울 방학은 이제 이제 우리 그 체크맘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집중하느라고 내 아이한테 잘 못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동안은 이제 선생님들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작게 좀 알차게 보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책꿈 한마당이라고 마을에서 그 놀이터에서 이제 네네. 부스를 조금 차려놓고 독서 체험할 수 있고 이제 네. 또 원화도 아이들에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 이제 원화 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거는 찰흙 가지고 좀 뭐 밑에 하는 있는 거죠? 거는 네. 찰흙을 이제 펴놓고 네네. 저 찰흙에서 밟기도 하고 저거 띄어서 뭘 만들기도 하고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이제 오감 활동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옆에서는 뭐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뭐 이렇게 칠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올해는 작은 책꿈 동네 나누기 한마당을 언제 할 계획인가요? 이번에도 10월? 10월? 10월에 10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원래는 저게 봄에 했었는데 네네. 자꾸 이제 국가적으로 네. 행사들이 봄에 아, 자꾸 집중돼 있다 보니. 집중돼 있으니 저희가 자꾸 뒤로 작년에 또 메르스라는 네네네.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봄에 하지 못해가지고 가을에 네. 해서 올해도 그냥 그러면 아예 가을에 하자 해서 이제 가을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계획돼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저희 활동이 이제 아이들 네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엄마들도 좀 뭐 네.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엄마들을 위한 문화학교로 해요. 그러니까 책꿈맘과 함께하는 뭐 삼성동 문화학교 뭐 이런 네네. 거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인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 엄마들이 이제 자격증도 하나씩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자격증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알차게 네네. 모여서 이제 그렇게 저게 문화학교 작년 문화학교인가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수료증이고요. 네네. 요거 끝나고 이제 시험도 봐서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문화학교는 진행된 지 얼마 정도 됐나요? 문화학교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한 4년 됐나요? 4년 정도. 한 4, 5년 됐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독서 치료, 미술 치료, 그다음에 뭐 역사 공부,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황순원 문화 네네네. 그런 데도 가고 요번에는 또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자격증만.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은 네네. 디베이트라고 이제 아, 토론, 네, 토론. 토론을 네네. 이제 저희가 정해서 이제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책꿈맘은 굉장히 오래된 관악구의 독서 동아리잖아요. 네. 뭐 원조라 할 수 있을 만큼 요즘에 워낙 네. 관악구가 뭐 인문학의 도시, 독서 도시에서 네. 독서 동아리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신생 독서 동아리가 그러면은 책꿈맘을 뭐 멘토 삼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멘토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네. 오랫동안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아리 하시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인원 수구.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 재정. 그다음에 공간. 공간. 왜냐면 처음에 시작 사실 공간이야. 뭐 처음에야 뭐 니네 집에 한 번 갔다 얘네 집에 한 번 갔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같은 사람이 지속되다 보면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 오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이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와 또는 뭐 2주일에 한 번씩 읽어와. 네네. 엄마들이 책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권씩 읽기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죠. 선생님도 뭐 애 네네. 키우면서 읽으려면 애가 책 잡아 그렇죠. 뜯지, 낙서하지, 뺐지 뭐 이러고 또 뭐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 바빠가지고 책 읽기 좀 힘든데 그러다 보면은 오늘 책을 안 읽었는데 가서 내가 무슨 말 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기 주머니에 돈 털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또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좀 어떻게 한 3년쯤 하다 보면 공간이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복지관, 성민복지관 이제 공간도 빌리고 선생님들 도움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쉽게 온 케이스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보통 처음 독서 동아리, 이제 책구맘을 들어왔을 때는 우리 아이한테 내가 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왔지만 지금은 내가 더 발전됐다 이런 거 있으시면 김순철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 그 통학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학교 팜플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 배우면 좋겠다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그 애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해서 문학교를 들어가서 책꿈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책꿈맘에 들어가서 이제 또 우리 애들 책을 기왕이면 읽어줄 때 재미나게 읽어줄 수 있는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책꿈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해서 요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스토리텔링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하고 같이 뭐 옛 이야기도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부심도 생기고 이거 배워놨는데 써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아이만 읽어주고 우리 아이한테만 했던 그거를 한번 공부방 같은데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보려고요. 아유 참 우리 이렇게 엄마 방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간악 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수진 선생님은 저희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책꿈맘 활동을 하면서 또 본인 엄마에게 좀 더 나은 방향, 뭐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말 아이한테 아들이니까 처음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책을 좀 쉽게 접하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독서지도사 이제 자격 과정이죠. 그 과정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아이만 잘 키우고자 내 아이한테 좋은 책을 재밌게 읽어주고자 들었는데 이게 주변 분의 환경이 있잖아요. 봉사하시고 나눔하시고 베푸시는 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서서히 저한테도 그게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누군가한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게. 근데 그게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3년 정도 되니까 서서히 나오고자 하는 이제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공부방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었고 용기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 이게 발판이 돼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되게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그 용기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책꿈맘 선생님들한테 많이 얻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자 합니다. 예. 그 책꿈맘에 이제 뭐 엄마들이 이 동아리 하면서 무엇이 변화됐냐 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이제 회장을 장기 집권하는 중이니까 모든 엄마들의 이제 변화들을 다 봐왔잖아요. 근데 가장 그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마들은 정말 동네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엄마들인데 이 책꿈맘에 와서 함께 책 읽고
같이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엄마들이 변하는 모습을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말투도 변하고요. 언어도 변하고. 맞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초기에는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 책구맘에 오면서 자기 역량이 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들이 막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쌓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반쯤 오면서 이 책구맘에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캐리어를 가진 엄마들이 또 오더라고요. 좋은 또 엄마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좋은 재원을 가진 또 좋은 이제 재능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책구맘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소득이라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부방에 나가서 아이들 이제 독서 지도하는 건데 이 독서 지도를 아이들 하면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단 줄 알고 내 아이들 되게 착한 줄 알고 또는 내 아이들이 되게 못된 줄 아는데 공부방에서 나가보니까 이 아이들과 내 아이들과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그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큰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책을 자꾸 읽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엔 단순하게 그림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책에서 내가 몰랐던 아이들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책꾼맘을 통해서 그림책을 자꾸 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관심이 없었다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읽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림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림책이구나, 되게 쉬운 책이구나, 애기책이구나 이랬는데, 그 안에 너무너무 깊은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느끼고 가져가면서, 내 아이한테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이게 되게 하찮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엄마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으라고 읽는 건데 사실은 나에게도 그렇죠. 좋은 영향을 주고 그렇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 책만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꿈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가 이제 처음엔 책으로 꿈꾸는 엄마 선생님인데 요즘 이제 버전을 뭐 책나눔, 꿈나눔, 마음나눔 그래 주는 거예요. 맘나눔으로 저희가 버전을 이제 좀 바꿨거든요. 근데 그 책 모임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책으로 꿈꾸는 엄마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고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에 꿈꾸는 엄마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마들이 공부를 멈췄던 엄마들이 책꿈만 하면서 그죠. 학교들을 그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되나요? 그래서 뭐 교육과 뭐 유아교육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은 뭐 국문과 가고 싶다는 엄마도 있었는데 책구맘에 와서 봉사하다가 사회복지학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도 있었고요. 저는 심리 쪽을 막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뿐만에서 이 책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엄마들은 각자 역량들을 발견하시는 거, 재능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그 부가트, 네네. 부가트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 치료 공부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또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엄마들이 이렇게 이 모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저는 회장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보람되고.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좋은 모임이다라는 나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회장님이.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엄마들이 대단한 거죠. 책의 힘이 아닌가. 그런 것 인문학의 같아요.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잘 그런 먹고. 책을 집에 예를 들면 애들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나가실 때 책이 모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책들은 주로 어디서 우리 가나코 도서관에서? 그렇죠. 음. 언제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호대타라는 네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굳이 뭐 멀리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음. 가까운 저 집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네. 작은 걸어서 도서관- 10분 거리? 네. 작은 저희 도서관인데 10분 거리가 그냥 바로 상호대타 앞이야. 신청을 하면 음. 예, 그 다음 날 늦어도 뭐 그 다음 날 아니면 빠르면 당일날 저녁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순천 선생님도 상호대차 이용해 보셨죠? 예. 그러면 상호대차가 뭔지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주소. 제 주변에 네. 책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책을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어떻게 빌려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호대차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저희 나이 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익숙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컴퓨터를 익숙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좋아하지만 네네. 그래서 상호대차 이제 그 간악 통합도서관 검색해서 네. 가입하시라고 그러면 간악구에 이제 등록된 어느 도서관의 책도 내가 다 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갖다 준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갖다 보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 쓰고 있다. 저 잘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상호대차를 알게 돼서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 서구에 이제 꽂혀 있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찾아내는 기쁨도 있어요. 물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이 과연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 그쵸. 소장 도서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어디 도서관에 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도서관으로 갖다 달라고 선택을 하면 바로 제가 원하는 도서관에다 갖다 주니까 그것도 문자로 와요. 네네. 바로. 예. 그럼 이제 문자가 와서 도서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제 찾으러 가죠. 그래서 너무 좋은 시스템을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앱을 좋- 이용해서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가락구는 좋은 역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로 또 작은 네. 도서관에서 모임도 가져요. 그렇죠. 도서관. 독서 동아리다 보니 네, 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책꿈맘의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지만 엄마들 각자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둘째가 몇 살이죠? 3학년. 3학년. 네. 그러면은 여기는 아예 학교로 가셨으니까 괜찮고 나수진 선생님은 이제 둘째도 가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생겨서 이제 나를 위해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책꿈맘의 봉사를 이렇게 몸으로 뛰는 봉사는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용기 부족으로 아직 뭐 공부방에 나간다거나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친다거나 그거는 아직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올해 2016년도가 약간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저희 이제 학교 네. 도서관 개관식 때 네네. 개관할 때 그 방학 동안인데도 나가서 그 스토리텔링을 아이들한테 들려주었어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알았군요. 아이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호응해 이제 봉사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좋은 그 문구가 있는데 생각은 쉽습니다. 행동은 어렵습니다. 생각한 거를 행동하긴 더 어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쉬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행동을 못 했었거든요. 지금 조금 어려운 행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태권맘을 같이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눔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올해 201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김순 선생님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 다른 엄마들도 그럴 거예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사회복지사 따고 싶다 그럼 앉아서 따고 뭐 애들 뭐 수학지도사 따고 싶다 그러면 수학지도사 따고 제 주변 엄마는 머리 미용 자르는 것도 짜고 막 자격증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건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도전을 했지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써먹을 기회를 사실
찾지 못하고 찾아볼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채권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데서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장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우선 작게나마 처음 공부방 사업부터 좀 같이 좀 참여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 방송 소감을 이제 회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채권맘이 또 한번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사실은 우리 박선미 우리 MC 보는 우리 선생님도 채권맘 출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이렇게 또 좋은 인재로 또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또 제가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채권맘이 더욱더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저기 방송 참여 안내는 저 끝에 앉아 계신 예쁜 미모 담당 나소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송 참여 희망자나 시청 소감은 이메일 gwteleb@gmail.com으로 방송 다시 보기는 생방송 종료 후 2시간 이후 유튜브 관악마을 TV 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100명 되면 고유 주소가 생깁니다. 관악마을 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손 흔들면서 뭐 하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혹시 뭐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한마디. 네네. 서준아, 엄마 TV 나왔어. 사랑해. 여긴 재현이한테 안 하나요? 재현아, 수아야, 엄마 나왔어.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같이 인사하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